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해 법원에 재심이 진행됩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어제 지난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에 대해 불법 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 2심과 마찬가지로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군과 경찰이 적법하지 않게 민간인들을 체포, 감금했다면서 목격자들의 증언도 부합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 사건 당시 순천 지역 민간인 400여 명이 군과 경찰에게 무리하게 연행돼 살해됐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 수립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됩니다. 섬진강 일대의 문화벨트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영호남 자치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남과 경남으로 나뉘는 섬진강. 이곳 섬진강 일대의 문화예술벨트가 조성됩니다. 윤동주 시인의 유고집이 보관됐던 광양 정병욱 가옥을 시작으로 문화예술교류센터와 하동 정호성 문학관이 한 권역으로 개발되는 사업입니다. 관련 예산은 150억 원 규모. 광양시와 하동구는 정부 예산안 공동 건의에 나섰습니다. 섬진강권 교통인프라 구축도 추진됩니다. 관광 루트로 개발이 가능한 400억 원 규모의 남도 이대교 건설, 240억 원 규모의 인도교 사업은 모두 공동으로 정부 예산 확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주요 사업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하동군하고 공동으로 섬진강 권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사업들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오는 5월 기재부안이 만들어지면 9월 달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마다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영호남이 함께 보조를 맞추는 정부 공약에 지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호남 교류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적인 정부 예산 확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라남도가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의 올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1,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연료 전지 등 도민들이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올해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국비지원 대상에 선정된 도민이며 설비 용량에 따라 태양광 1kW 기준으로 최대 46만 7천 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0만 7천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스카이큐브 협약 해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관련 내용을 게시한 청원인은 신성장 산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무인궤도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포스코의 자회사인 에코트랜스가 협약 미이행을 이유로 순천시에 1,367억 원의 보상을 청구했다며 이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 민주화를 위해 포스코를 대상으로 정부의 세무조사와 불법 행위 조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여수의 한 교회 목사가 5.18을 폭력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며 5월 단체와 종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목사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폭력의 비극을 강조한 것일 뿐 5.18을 폄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교회 목사는 지난달 말 3.1절 기념 예배 설교 도중 3.1운동의 비폭력 정신을 강조한 뒤 돌연 5.18을 언급했습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었지만 끔찍한 폭력이 있었다고 말한 목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이며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무기고 들어서 총 들고 나갔어요. 폭탄을 그 도청 안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장치를 했어요. 교도소를 막 습격을 했어요. 이 같은 발언에 5월 단체와 종교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저항운동을 폭력으로 폄하하고 유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대한 왜곡이고 망동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어머니들 앞에 오셔서 사과 발언을 해주시는 것이 특히 교도소 습격 같은 허위 사실을 언급한 것은 5.18 희생자와 유가족, 더 나아가 광주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화로 함께했던 정신이 광주의 정신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교도소를 습격했니? 이에 대해 해당 목사는 종교적 관점에서 폭력은 비극이란 점을 강조한 것일 뿐 시민들의 행동이나 5.18 자체가 폭력이란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교도소 습격설 등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며 문제가 된 발언을 바로잡을 생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문이 그랬으니까 언급을 한번 한 것뿐이지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고 막 주장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면 아닌 것이죠. 하지만 5월 단체와 종교단체는 해당 목사가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항만공사는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세계자연기금 등이 공동 기획한 환경 정화 캠페인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다음 캠페인 참여 기관으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지명해 릴레이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생활 SOC 작은 도서관 확충을 위한 정부 공모 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 8개 시군 16곳을 신청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6개 시군 7곳을 신청한 데 이어 올해도 순천 6곳과 광양 2곳, 고흥 1곳 등 8개 시군 16곳을 추가로 신청했으며 사업 예산 규모는 국비 14억 원을 포함해 25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부의 이번 공모 사업은 이달 말까지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대상지를 확정한 다음 달 안에 보조금을 교부해 올해 안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 7월로 예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자들의 한이 풀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들은 최소한의 도시계획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47만여 제곱미터의 산정근린공원 부지. 85%가 사유지인 이곳은 아무런 보상 없이 4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습니다. 이 같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내에만 68.68제곱킬로미터, 보상비만 7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 부지는 내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대부분 해제돼 곧바로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단체들이 재정 여건상 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해제가 되면은 아마 무분별한 난개발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해석해서 시군에서 갖고 있는 우선 관리 지역, 이 지역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과 또 실외 대상 지역에 대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도로 개설을 위해 묶어놨던 부지를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돌파구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인 산정근린공원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전체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토지 보상하고 공원 시설을 갖춰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 이하 토지를 주거 상업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 시설 특혜성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좀 내려보내서 많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보존 녹지 지역과 경관지구,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호익수입니다. 프로야구가 이번 주말 개막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홈에서 개막전을 치르는데요. 감독과 선수들은 우승을 약속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치즈볼 701을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를 거치며 예열은 마쳤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드디어 출격입니다. 감독과 선수가 밝힌 올 시즌 목표는 우승. 올해는 야구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기아 타이거즈가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해서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우승한다면 팬들에게 돌려줄 감사의 서비스도 공약했습니다. 시즌 끝나고 호랑이 한마당 때 1000명분의 식사를 이렇게 선수단에서 준비해서 꼭 할 수 있도록 공약으로 걸겠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기아가 우승권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살아있습니다. 타격은 올해도 리그 상위권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외국인 투수들과 젊어진 불펜들이 제 역할을 해준다면 2년 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승을 향한 첫 경기에서 선발 투수는 토종 에이스가 맡았습니다. 저희 팀은 다들 아시다시피 양현종을 하겠습니다. 개막전 선발이 세 번째인 양현종 선수의 역대 성적은 1승 1패. 이번에 만나는 LG에게 4년 전에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막전에서만 홈런 3방에 15타점을 기록한 나지완 선수의 활약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야구 팬들의 긴 기다림 끝에 시작하는 개막 경기에서 기아는 걸그룹 공연과 경품 추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양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동백 특화림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옥룡면 추산리 백계산 일원에서 전국 최대 동백 특화림 조성을 위한 2019년 나무 심기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조림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옥룡사지 동백숲을 중심으로 국내 최대 동백 특화림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150헥타르 규모로 동백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남도 여행 관광 상품인 남도 한바퀴가 오는 25일 각각 인터넷과 현장 예매를 시작으로 30일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광역순환버스인 남도 한바퀴는 체류형 1박 2일 코스와 전통시장 연계 코스, 광역 코스 등이 신설되고 지역별 핵심 행사 일정에 맞춰 코스를 수시로 조정하는 등 올 한 해 28개 코스에서 총 1,030회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2014년부터 운행되고 있는 남도 한바퀴는 지난해 26개 코스에 평균 40여 명이 탑승해 전남을 대표하는 명품 여행 상품으로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노동당국이 포스코의 부당노동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 지부는 어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최근 3차례에 걸쳐 사측을 부당노동 행위로 고소했지만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고소건의 경우 수사를 하고 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에너지 소외 지역 6개 마을에 대해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올해 국비를 포함해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여수 화태마을과 고흥 우도마을 등 도내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네, 절기상으로는 완연한 봄인데 이 시기에 맞지 않은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 주 초반에는 워낙 따뜻했기 때문에 이 한 주 사이 기온 변화가 크니까요.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이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곳들입니다. 주로 기온이 밤사이 10도가량이나 크게 떨어진 중부 내륙과 전북에 이 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낮이 되면 이 주의보는 차츰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이 주말 내내 찬 공기가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모두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눈이나 비가 오는 곳들도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방에 오후부터 밤 사이에 오겠고요. 양은 그전처럼 많지 않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 중심으로는 대체로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요.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0.5도, 전주와 광주가 2도 안팎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제주도가 9도 선에 머물겠고요.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